6.7천조 정도가 실제로 메타버스의 가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22년 때 2021년보다 약 2배 이상인 162조가 투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파이낸스인 거죠.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디지털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웹3 기반의 다양한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느 순간 막히더라고요. 근데 맞죠. 왜 막히느냐 봤더니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을 하더라. 근데 웹3는 그게 아닌데. 아니에요. 기존의 그 중앙화에 있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탈중앙화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에 내가 꽂혀 있으면 예. 새로운 변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금방금방 체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요만하니까 기존에 아는 만큼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백지가 편한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애들인 거예요. 맞아요. 젠지. 네. 걔들은 바로예요. 맞아요. 걔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소위 해서 선입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이 알파고가 탄생했을 때 그때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들은 이젠 그냥 AI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폰을 쥐고 태어났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세계보다 이렇게 보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야 돼요. 야, 너는 폰 들고 뭐하니? TV를 봐야지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폰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TV를 통해서 국내를 막 보고 있죠. 그 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자꾸 기성세대의 교육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니까 애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500원짜리 동전 모를지도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얘들은 지폐를 몰라요. 물론 이제 알죠. 세뱃돈 받을 때까지. 그거를 비해서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게 왜 자연스럽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편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리얼 친구보다 버추얼 친구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스킨십이 없는 거예요. 버추얼 스킨십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랑 더 친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디벨로먼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이랑. 하긴 저도 공부할수록 이 무서운 게, 무서워요. 이 어린애들은 그게 너무 당연시 너무도 당연하죠. 일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렇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네.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때는 세계가 진짜 바뀔 수도 있겠다. 엄청 바뀌죠.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예. 막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들은 기성세대의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을 그런 이유가 생각도 없어요. 없고, 대학도 안 갈 거예요. 대학도 안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대학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챗 GPT가 논문을 써서 A 학점을 받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되냐. 이제는 교육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붕괴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 30년, 50년, 100년 동안 했던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한계에 온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민주주의도 붕괴가 오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셔널리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 이 어떤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다 붕괴가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붕괴가 많이 되는 건 뭐냐? 바로 금융이에요. 자산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버추얼에 그냥 이건 제 상상이에요. 네, 버추얼에 막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현실에 무슨 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버추얼이 재밌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현실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버추얼에서 타고 다니는 내 버추얼카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실에 신고 다니는 구찌보다 버추얼에서 신고 다니는 구찌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왜? 거기서 행복하니까.
사실 명품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자랑을 남들에게 그럼요. 잘 보이고 그렇죠. 싶은 네네. 욕구로 인해서 맞아요. 비싼 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가상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고 더 찐친이면 음. 이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렇죠. 거기에 돈을 쓸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네요. 거기에 이제 제페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구찌 티셔츠 딱 입고 다니는 등등하잖아요. 그럼 오 대박, 님 그거 진짜 사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님 부자요? 네, 이거 천만 원짜리예요. DM 해도 되나요? 이렇게 딱 팔로우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애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요. 버처로 가요. 옷장 딱 열었더니 쫙 꽂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세계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나이 먹은 분들은 그럴 거잖아요. 저런 게임에 돈을 1,000만 원씩 쓰는 미친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래 갖고 어떻게 하냐고 부동산 사야 되고 뭐 되고. 맞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폐 안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든 월렛이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뱅킹을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그걸 하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점포가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은행 그분들은 은행 나가려면 읍내에서 저기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질서들이 깨지고 붕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도기에 너무도 스펙타클한 재밌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말 저도 싫은데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꼰대라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가 꼰대라면 되게 화나요. 기분 나빠요. 그게 꼰대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예요. 이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물론 요즘 친구들도 꼰대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픈 베이스예요. 다. 태어났을 때부터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기술도 오픈되어 있고 방송도 오픈되어 있고 컨텐츠도 오픈되어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고 유튜브에 다 있고 그러니까 오픈이에요. 옛날처럼 지키지 않아요. 옛날처럼 숨기지 않아요. 오픈 베이스에서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고 이거 살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걸 굉장히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메타버스? 뭐 메타버스 알아? 알아. 근데 그게 뭐야? 그거 왜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꼰대들은 그런 원론의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장단점이 뭐고 리스크 분석을 내고 스왓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메타버스를 왜 알아야 돼? 그냥 내가 재밌으면 끝인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거를 불안해해요. 어른들은. 이게 꼰대인 거예요. 뭔가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규정과 정의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즐기냐 안 즐기냐, 참여할 거냐 아니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정의가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하냐, 메타버스 거품이었나 뭐 이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네. 기사 쓴 거 보면 엉망이에요. 보면 얘가 알고 쓰는 거야 막 그래. 정말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 이코노미도.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다 발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기반도 많이 바뀌고 있고 접목도 많이 되고 있어요. 신압으로 쫙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사 보면 뭐라고 하냐. 거품 빠졌나. 뭐 메타버스, 뭐 무용지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지들이 띄워놨잖아요. 지들이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패대기 친 거예요. 그 띄운 걸 왜 띄웠냐. 그걸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투자로 하려고 돈 끌어 땡기려고 엄청난 블러핑 만들고 몸집 불리게 만들고 거품 이렇게 했다가 결국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 언론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개발자나 엔지니어나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데벨롭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아주 빠른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언론의 노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료 있지만 저 맥켄지가 2022년 메타버스 현황을 만든 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놀이랑 단순히 게임 같은 그런 여가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 세계와 수익이 연결되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 공간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맥켄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 펑션 이코노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풀 펑션이라고 모든 것들이 이코노미컬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저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 맥켄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약 17조 정도가 VC 사모펀드에 모였고 투자가 됐고 그리고 약 5조 달러니까 6.7천조 정도가 실제로 메타버스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22년 때 2021년보다 약 2배 이상인 162조가 투자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맥킨지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미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기업이 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난 리더야 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식이 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했던 대기업이 NFT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최근에 그 STO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다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그렇게 블록체인으로 결국 결합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리얼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그 메타버스 혁신의 꽃이라고도 표현하시고 강조해 주셨던 게 메타 파이낸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상 공간이에요. 그게 이걸 쓰고 있든 이렇게 보든 가든 어떤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나가 있어요. 나가 아바타로 존재해. 웹2에서는 어땠냐면 나는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쿨유노, 저는 쿨유노. 쿨유노는 그냥 활자지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상 공간에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아니면 동물이거나 뭐 외계인이거나 뭔가 형태가 있잖아. 오브젝트가 있잖아. 입고 있는 옷이 있고 헬멧이 있고 선글라스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등장하는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웹2에서 했던 활자로 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요. 일단 내가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맘대로. 그렇죠? 그걸 할 수 있고 리얼타임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은 과거에 움직여요. 컨텐츠가 생산된 거를 보고 과거에 누군가가 그거에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는 즉시성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채팅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메타버스는 웹2 서비스는 과거의 기록물 또는 과거의 컨텐츠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면 여기는 즉시성을 갖고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액티비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메타버스에서 둘이 만났어요. 너 광경 마음에 든다. 나 선글라스 팔래? 그럼 알았어, 팔게. 그러면 전달 픽 날라가서 탁 장착이 됐어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돈 어떻게 줄래? 얼마인데? 2만 원. 알았어. 그러면 신한솔 계좌 어떻게 돼? 농협 계좌 있니? 잠깐만 불러줄게. 폰으로 보냈어. 잠깐만 농협 계좌를 열어갖고 보내고 와요. 자, 계좌 확인됐니? 잠깐만 나가서 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상 세계에서 시미리스하게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에셋이 있어야 되고 에셋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주고받게 되면 어떤 밸류에이션이 생길 거고 그 밸류에이션이 생긴다는 건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키우기 위한 뭔가 투자가 또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경제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파이낸스인 거죠.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이제는 어떻게 되면 디지털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자산은 이미 디지털화 됐어요. 두 번째,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의 토큰. 뭐 저희 같은 MCX도 있고, 그리고 NFT 있죠. NFT는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자산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뭐 인증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지털 자산이 생기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 너무 익숙한 고객들이 더 생겼어요. 애들은 너무 더 편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른 꼰대들은 너무 불안하죠. 저걸 어떻게 저러고 하지? 왜 저걸 사지? 이랬는데 얘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객이 바뀌었는데 이 고객이 어디 있냐? 운동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얘들이 마트에 있지 않아요. 얘들은 어디 있냐? 온라인 버추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열리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메타 스테이지예요. 그 스테이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페토에서 놀고 독도버스에서 놀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이 디지털 또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피어 투피어 트레이드 시스템이 생길 거고, 아까 자산을 주면 자산을 저장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그게 뭐냐? 기존에 뱅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뱅크가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은행 지점이 아니라 버추얼 상에 있는 뱅킹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불, 결제, 이자 이런 것들이 대출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 파이낸스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프로토콜 뱅킹이라고 해요. 뭐냐면 프로토콜 뱅킹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토콜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냥 웹2에는 그 중앙화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결정하면 스스로 이거 몇 프로, 광고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컨트랙트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분배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아바타인 나는 일종의 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모든 거래들이 경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프로토콜 뱅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누가 중앙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런 어떤 짜여진 이미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메타 파이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젠지, 젠 알파가 보면 얘들은 이 가상자산이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객들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어른들이 있는, 꼰대들이 있는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 새로운 고객, 뉴 고객, 뉴 플랫폼, 뉴 금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좀 몇 개 정의를 해봤는데 이 NFT가 왜 그럼 메타버스랑 왜 그렇게 친하냐라고 보면 일단 NFT는 아까 했지만 디지털 자산의 유통수단이에요. 유통수단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디지털 자산의 유통수단이 또 있는 게 토큰이에요. 그쵸? 근데 토큰은 나쁜 애, NFT 착한 애. 코인쟁이. NFT는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NFT는 소유권이라는 명쾌한 게 인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NFT는 토큰의 종류잖아요. 귀하게 그냥 하나인 뿐인데 그렇죠. NFT는 착한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너 요즘 뭐 투자냐? 나 코인 사는데? 아씨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뭐좀 투자? 요즘 NFT 상품에 관심이 없어. 있어 보인다. 이게 달라요. 네. 두 번째는 NFT는 뭔가 있는 게 이 희소 가치라는 아이가 투자 가치를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걸 갖고 있으면 커뮤니티 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BAYC라든지 두들스라든지 그걸 들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레벨이 달라져요. 또는 출입도 가능하고 출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입장도 안 될 수 있고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냐 마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MZ들은 MZ나 그 젠 알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들이 이걸 왜 좋아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왜 부동산을 좋아했냐? 돈이 되니까. 돈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고생하면 아파트 샀어요. 그렇죠? 그냥 뭐 말단 셀러리맨도 샀어요. 그렇죠.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관심이 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살 수 있어요? MZ세대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예.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아, 어머니가 물려주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주지 않은 이상은 그게 유산이 아닌 이상 스스로가 벌어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코인 NFT 살 수 있거든요. 주식도 쪼개서 사잖아요. 이제 네. 토스에서.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근데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배가 됐네. 이러니까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 똑같은 거야. 나이키 에어포스 원 커스텀에서 팔잖아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또 팔 수 있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살 수 없는데 왜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젠지나 젠알파에서 토큰과 NFT는 일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큰이나 어떤 크립토 이코노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코노미가 크게 발전해서 파이낸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